자,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화성시 공무직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 강의하는 김쌤 김민호입니다. 자, 일단 화성시에서 저희가 그 채용 공고가 나올 거다라고 하는 거를 몇 주 전에 사전 정보를 입수해서 알려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요번에 9월 그 27일 추석 전날 그 관련해서 채용 공고가 이제 급작스럽게 나왔어요. 자, 일단 내용을 보자고요. 일단 이번에는 전년도에는 한 8, 9명 정도 채용했던 것 같은데 올해는 14명을 하반기에 채용을 합니다. 그래서 인원수 자체로만 봤을 때는 꽤 나쁘지 않은 인원수다 라고 하는 거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자, 요거를 2페이지씩 보기로 할까요? 자, 됐습니다. 자, 일단은 화성시 관련해서 총 10개 분야 10개 분야를 14명을 채용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으로 2명을 채용을 하고 농기계 임대사업으로 1명, 그리고 농산물 안전분석연구실 실험보조로 1명을 채용을 합니다. 보통 현장 사무원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 안에 또 있죠. 재배하우스 관리원 쪽으로 1명을 채용을 하고 우리꽃 식물원 매표관리 매표관리소네요. 요거 1명, 그리고 불법 노점상 노상 적치물 정비 쪽으로 1명, 그리고 요금 전산 업무 보조 쪽으로 1명을 채용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현장 사무원으로 보고 요분들은 필기 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보건사무원이라 그래서 금연사업 쪽으로 1명을 채용을 하고요. 그리고 기술사무원으로 4명을 뽑네요. 식당 조리원, 우리가 이게 조리원 쪽으로 이제 요즘 들어서 뭐 요즘뿐만 아니라 예전부터 조리원은 이게 종종 채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4명을 채용을 하고 관련해서 도로보수원 쪽으로 1명을 채용을 하는데 이 도로보수원 같은 경우에는 필기시험이 없어요. 요분들도 필기가 있는데 요분들은 그 체력시험을 봅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각 공고문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업무 내용과 근무 시간에 대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건 좀 각각 공고문마다 좀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응시 자격 봅니다. 자, 일단은 응시 자격 같은 경우에는 쭉 중요한 내용이 이쪽에 있나? 옳지. 자, 이쪽에 있네요. 자, 일단은 공고일 전일부터 요게 이제 27일 날 나왔으니까 27일 전일부터 최종 면접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화성시로 되어 있어야 돼요. 특히 이제 화성시 같은 경우에 몰라. 화성시 우리 부모님도 화성시에 사시는데 제가 영상 찍으면서 몇 번 말씀드렸는데 화성시를 갈 때마다 달라지는 것 같아. 화성시청 옆에 사시거든요, 부모님이. 근데 예전에 갔을 때는 뭐 이렇게 무밭, 배추밭 이런 거 많았는데 요즘은 이제 가보면 밭은 고사하고 무슨 뭐 아파트가 어마무시하더라고요. 그래서 인구수 자체도 굉장히 늘어난 지역 중에 하나죠. 자, 일단 화성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있어야 되고 공고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 그리고 정년이 60세이기 때문에 60세가 도달하지 않아야 돼요. 가끔 가다가 요거는 그러면은 합격하면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퇴직이 언제입니까? 뭐 몇 년 근무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60세까지 계속 근무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공무원이다, 공무직이다, 다 안전직장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유형에 해당하는 채용 형태를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리고 남자는 군대를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여야 되고, 자, 그 다음에 각 호에 대한 응시 요건이 갖춘 사람이 필요합니다. 자, 일단은 CCTV 통합관제센터는 필수 요건은 없어요. 필수 요건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응시 가능한데 대신 우대 요건이라서 여러 사람이 지원했다라고 한다면은 1년 이상 CCTV 관제센터 업무 경력이 있는 자 혹은 그리고 사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 해서 뭐 커말이나 정보처리 기능사 뭐 정보처리 뭐 산업기사 기사 뭐 이런 거 있죠, 워드나 이런 자격증 있는 분들은 우대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농기계 임대사업 같은 경우도 필수 조건은 없습니다. 아무나 다 응시는 가능한데 관련해서 우대 요건에서 농기계 정비기능사, 농기계 운전기능사, 농업기계 산업기사 있으시면 우대고, 그리고 농기계 정비 분야에서 1년 근무 경력이 있다. 자격증이 있으니까 당연히 경력이 있지 않습니까? 요분들은 더 우대해 주겠다. 3톤 미만 지게차 조종사 운전면허, 뭐 지게차 같은 경우도 뭐 있는 분들 많이 있으시더라고. 요분들도 우대해 주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농산물 안전 분석 연구실 실험 보소 같은 경우에도 응시 조건은 필수는 없으나 다만 우대 요건으로 민간기관 혹은 공공기관에서 연구 혹은 보조로 근무 1년 이상 하신 분들은 우대를 해주겠다. 혹은 화공, 농업, 환경 분야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는 우대를 해주겠다. 뭐 위험물이라든지 혹은 이제 뭐 농업 관련해서 뭐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환경 분야도 뭐 환경 기능사부터 대기 환경 수질 폐기물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요 분들은 요쪽으로도 지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재배하우스 관련 관련해서 요것도 응시 조건은 별도로 없기는 합니다만은 조경, 농업, 임업 관련해서 뭐 산림기사, 산업기사, 산림기능사도 마찬가지고 조경기능사, 농업 관련해서도 유기농업 기능사도 들어가는 거예요. 관련해서 요분들은 우대를 해준다. 수목원 식물원의 식물조성관리 분야의 업무 1년 이상 경력자 우대해 줍니다. 자, 그리고 우리꽃 식물원의 매표관리라고 해가지고 자, 여기 보면은 요거 같은 경우에는 필수 요건이 딱 있어요. 필수 요건이 뭐가 되냐면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근무 가능한 자. 나중에 합격하고 나서 요 때는 안 돼요. 다른 거는 상관없는데 요 때는 이게 필수 요건이야. 그리고 1인 근무 가능자, 휴게 시간 탄력 조정 가능자 요 분들 있죠. 그래서 거의 혼자 근무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 매표 관리 쪽에서 사람이 있을 때는 많이 있고 없을 때는 없기 때문에 알아서 좀 쉬어가면서 일을 좀 하셔라 이런 뜻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대 요건 같은 경우에는 사무 관련 자격증 있으시면 우대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특히 매표소 근무 같은 경우에는 계속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러프할 때는 러프하고 좀 바쁠 땐 바쁘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1인 근무 가능한 자라고 보니까 약간 이제 좀 외롭지만 혼자 있을 때는 좀 이렇게 책도 좀 읽으시고 하면서 근무하실 분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불법 노정상 노상 적치물 정비 쪽으로 해서 운전 자동차 면허증 1종 보통 이상 자격증이 필수고 그러면은 1톤 트럭 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대 요건 관련해서 불법 노전 및 노상 적치물 지도 단속을 혹여라도 근무 경력이 있는 분들은 우대를 좀 해주겠다. 근데 뭐 우대 경력 이 업무를 해본 적이 없는 거 뭐 다 없는 거 아닙니까 하는 분들이 있는데 보통 이런 채용을 하게 되면은 기존에 이제 근무를 어떤 단기 계약직이라든지 기간제라든지 이런 쪽으로 근무하셨던 분들이 혹여나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분이 만약에 있다면 우대를 좀 해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요금 전산 업무 보조라고 해가지고 응시 조건은 없으나 관련된 사무 자격증이 있으면은 우대를 해주는 거고 금연사업 우대가 어떤 식으로 우대되는지도 좀 이따 설명드릴게. 자, 금연사업 쪽으로 자 요거 중요합니다. 간호사 면허죠. 그리고 보건교육학, 보건학 등의 보건의료 관련된 전공자 또는 심리학, 상담학, 사회복지학 관련된 전공자. 우리가 사회복지학과 나온 분들이 있죠. 이분들은 응시가 가능한 거고 또는 보건교육사, 보건 업무 5년 이상인 경력자도 응시 가능합니다. 이건 또는이에요, 또는. 그리고 우대 관련해서는 금연 관련된 상담이나 교육 관련된 업무를 경력이 1년 정도 있으시면 우대를 해주겠다.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식당 조리원, 특이하네요. 조리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리 관련된 한식, 중식, 양식, 주조 빼고 기능사 관련해서는 대부분 필수로 들어가게 되는데 요거 안 들어가네. 신기하네. 그래서 다양한 채용 공고가 있는데 보통은 이런 그 기능사 자격증이 대부분 필수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요거는 안 들어가고 대신 관련해서 요 밑에 여기 있네요. 조리기능장, 뭐 조리산업기사, 조리기능사 대부분 기능사 있으시겠지, 그죠? 기능사 있는 분들 우대해주겠다 이런 뜻이고요. 혹은 집단 급식소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으시면 우대를 해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도로보수원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필기시험 없는 거예요. 요것만 없어요. 요것만. 나머지는 다 있어요. 도로보수원 같은 경우에는 야간 휴일 근무 및 긴급 상황 시 근무 가능한 자, 출동 가능한 자, 그래서 자동차 운전면허증 1종 대형 이상 있어야 된다. 대형이면 2.5톤 뭐 붙어겠죠, 그죠? 그래서 우대 요건 관련해서는 건설업체 1년 이상 근무 경력자. 이거 특이하네요. 그죠? 건설업체 1년 이상 근무 경력자는 우대를 해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시험 방법은 자, 이제 원서 접수를 했어. 뭐 언제인지는 좀 이따 말씀드리긴 하겠습니다만 원서 접수하고 필기 시험을 봤단 말이야. 그럼 필기 시험을 봤을 때 제일 첫 번째가 1차 서류 전형을 합니다. 그리고 2차에서 필기시험과 체력시험인데 이걸 둘 다 보는 게 아니라 나머지 분들은 전부 다 필기시험 보는데 요 분들 있죠? 도로보수원. 요 분들만 체력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인성검사 보고요. 인성검사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면접 시험 보고 합격이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1차 시험은 서류 전형인데, 자, 여기서부터 보통 다른 공무직, 다른 지역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적부 판결이라 그래서 응시 조건 되느냐, 이런 거를 이제 보게 되는데, 이것도 겸해서 보긴 하겠습니다만, 요거는 점수를 매겨. 점수를 어떻게 매기는지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릴까요? 그냥 따라오시면 돼. 자, 응시 자격, 거주지, 연령, 병역사항 이런 필수 요건 조건이 되느냐 제일 첫 번째 보고, 두 번째로 서류 전형에 대한 기준표가 따로 있어요. 점수별로 돼 있어. 그게 이제 뭐 여기 그 화성시에 몇 년 살았느냐에 따라 점수를 또 하거나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경력에 따라 다르고, 요걸 해서 선발 예정 인원의 5배수 범위 안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동점자까지는 무조건 합격을 시키는데, 예를 들어서 2명을 채용을 한대. 근데 서류 접수에 12명이 했어. 그러면은 2명 빼고 10명만 서류에서 합격이 되는 거예요. 자, 됐죠? 근데 만약에 이제 2명을 채용을 하는데 원서 접수를 8명이 했어. 그러면 8명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합격되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자, 필기시험은 현장사무원, 보건사무원, 기소실무 뭐 복잡하게 있는데, 딴 거 필요 없이 도로보수원 빼고는 전부 다 필기시험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일반상식 한 과목을 봅니다. 일반상식을 보통 다른 지역에서는 20문제를 봐요. 근데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공통적으로 40문항 보죠. 객관식 사지선다형이고 한 문항당 2.5점 정도 생각하면 되는데 40분을 준대. 그래서 40문제를 내기 때문에 관련된 최신 시사에 대한 문제도 좀 나올 수가 있다. 라는 거 참고하시고, 자, 요것도 어찌됐건 40점 이상 득점자 중에 40점, 100점 만점 중에서 40점 중에 선발 예정 인원의 3배수가 들어가네. 자, 그러면 2명을 채용을 해서 10명이 서류 전형 합격을 했는데, 이 중에서 필기 합격되는 분은 6명만 합격시키겠다, 요 뜻이에요. 고득점자 순서대로 됐죠. 동점자까지는 무조건 합격을 시키고, 자, 그리고 체력 시험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도로보수원 분들만 보겠지. 그죠? 그래서 공사 현장 관련된 뭐 건설 현장이라고 해야 되나? 요쪽에서 이제 근무 경력 있는 분들이 좀 혹할 만한 내용이긴 해요. 도로보수원 뭐냐면, 이렇게 이제 도로 다니다 보면 이렇게 그 뭐라 하지, 아스팔트 이게 구멍 나거나 뭐 파스 나거나 뭐 문제 생기거나 그러면 이제 그 트럭 몰고 가가지고 긴급 출동해가지고 거기다 시멘트 때려박고 사진 찰칵찰칵 찍고, 뭐 하기 전에 사진 찍고 하고 나서 사진 찍고 복귀하면 되는 거예요. 요것도 업무 관련해서 이게 괜찮다 그러더라고. 자, 한번 봅니다. 예전에 제가 그 대학교 때 아르바이트로 이거 비슷한 거 해본 적이 있는데, 그때는 이제 1톤 트럭에 3인 1조였거든요. 1톤 트럭에 딱 3명 탈 수 있잖아. 뒤에다가 그 적재함 쪽에다가 공구리를 거기서 치는 게 아니라 이미 공구리 쳐져 있는 거를 이렇게 포크레인 같은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 넣어줘.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어디 가라고 이제 이 오더가 오거든. 그러면 그거 출동해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이제 교통정리 이렇게 하고 사진 찍고 어떤 거 할 거다. 그리고 이제 그 미장 싹 한 다음에 다시 사진 찍고, 그러고 나서 복귀한다. 그래서 그렇게 한 4, 5, 6, 7군데 하고서 이렇게 오는 알바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거야, 그거. 그때는 이게 도로보수원이라고 몰랐지.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게 도로보수원이더라고. 그래서 업무도 그렇게 별로 힘들지도 않고, 이분들 입장에서는 뭐 아니 힘든데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자, 그거랑 쭉 보고, 자, 1차 서류 전형의 합격자에 한해서 업무 실행에 필요한 체력 검사를 보게 되는데, 세 종목을 봅니다. 모래자루 메고 50m 달리기, 모래자루 메고 50m 달리기, 모래자루 머리 위로 들기, 오랫동안 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윗몸 일으키기를 하게 되고, 총점 12점 이상 득점자 중에서 선발 예정 인원에 이것도 3배수까지 이렇게 들어가네. 자, 됐죠. 그리고 평가에 대한 내용은 여기 있습니다. 자, 이게 총 12점이죠. 1점부터 10점까지 있는데, 모래자루 메고 50m를 달리는데, 남자는 25kg짜리 모래자루를 들쳐 메고 뛰는 거. 그거를 50m를 만약에 10초 내로 뛰었다. 그러면은 뭐야, 이거 10점이고, 그리고 50m를 만약에 뭐 13초 뛰었다. 그럼 4점이에요. 이렇게 각 점수를 매기는 거지. 그죠? 4 해가지고 뭐 12점 됐다. 그러면 이제 통과 기준은 되는데, 요것도 이 선발 예정 인원에 배수 충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높은 점수 맞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하셔야겠지.
자, 됐습니까? 자, 넘어가서 일단은 그 다음에 이제 인성검사를 보게 되는데, 인성검사는 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면접에 활용하려고 보는 거기 때문에 어려운 게 전혀 없습니다. 요것도 준비된 커리큘럼대로 그냥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리고 면접 시험은 인성검사 응시자에 한해서 채용 분야별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보게 되는데, 요거를 상, 중상, 중하, 하로 평정해가지고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로 각 평가 점수는 공무직 근로자로서의 정신 자세 20점 만점, 그리고 채용 직무 업무 이해도, 내가 어떤 분야에 어떤 업무 하는지를 이해하고 있다. 내가 간호사인데 금연 관련해서 이 업무를 어떤 업무가 필요하고 만약에 이제 합격해서 근무하게 되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혹은 어떤 보람이 있는지 이런 거 알고 있다. 이런 거. 그리고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진실성, 예의 표명 및 성실성, 창의력, 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까지 5가지 항목을 채점합니다. 요거는 다른 면접 그 지방 면접이랑 거의 비슷해요. 예. 자, 그리고 자 봅니다. 최종 합격자 같은 경우에는 자 봅니다. 필기 시험 또는 체력 시험, 도로보수원은 체력 보잖아, 그죠? 요분들의 점수를 30% 가져가. 면접만 잘 본다 그래서 다가 아니야. 그리고 면접 70% 비율로 합산 처리해가지고 어떤 분들은 필기를 선생님 저 70점 맞아서 턱걸이로 합격했어요. 이런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선생님 저 80점 여유 있게 맞아서 합격했어요. 이런 분들이 있겠죠? 그러면 어느 게 더 유리해? 요게 더 유리하다는 거야. 그죠? 물론 이제 면접에서 뒤집으면 되긴 하겠으나. 자, 그리고 동점자,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도 이렇게 30% 70% 했는데도 동점자가 나오게 되면 국가유공자, 취업지원 대상자 우대해 주겠다. 근데 국가유공자는 이쪽으로 지원하는 경우 거의 없어요. 화성은. 그러니까 신경 안 쓰셔도 돼. 일부 지역만 그런 게 좀 많이 있는 분들, 많이도 없어. 그쪽도 뭐 1명, 2명 이렇게 있더라고. 자, 그리고 면접시험 고득점자. 한 사람은 필기를 80 맞았고 면접을 뭐 예를 들어서 뭐 70 맞았어. 이 사람은 필기를 70점 맞았고 면접을 80점 맞았어. 그럼 이 사람은 우대해 주겠다는 거야. 만약에 둘 다 동점이라면.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두 개가 둘 다 똑같아. 면접 점수도 똑같아. 그러면 고령자. 젊은 사람이 유리한 거 아닙니까? 아니야. 고무직은 보통 이렇게 고령자 우대해 주는 경우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제가 뭐 어디였지 용인에서 그랬는데, 제가 용인시 시험을 보려고 그러는데 제가 50입니다. 50이면 73년생인가 소띠? 제가 50인데 늦었지요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분 면접부장 가면 젊은 축이야. 그분이 응시하려는 직종 자체가 좀 연세가 좀 많은 분들이 많거든.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환경미화 쪽으로 이제 지원하신 분이셨는데, 자 봅니다. 쭉 넘어가서 시험 일정, 자 이게 중요합니다. 시험 일정 같은 경우에는 원서 접수가, 집중해서 보세요, 10월 11일부터 10월 13일까지 보게 됩니다. 딱 3일간 하는데, 원서 접수는 화성시청 행정지원과 공공노무팀, 요거를 방문 접수해. 대리 접수는 가능하나 우편 접수가 불가해요. 그래서 근데 대리 접수도 불안해. 그냥 직접 가시는 게 나아. 그래서 직접 가셔가지고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접수를 받게 되고요. 점심시간은 아마 접수가 안 될 거예요. 점심시간 피해서 가시면 됩니다. 화성시청. 자, 됐죠? 그냥 화성시청 하니까, 화성시청역은 도대체 언제 개통하는 거야? 그죠? 서해선인가? 그죠? 공사는 하는 것 같던데 개통이 너무 늦는 거 아니에요? 부모님이 그 바로 앞에 사니까 매번 갈 때마다 여기는 개통을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이렇게 보고 있거든. 자 봅니다. 필기시험 같은 경우에는 10월 28일 날 보게 되고, 원서 접수 얘기 드렸고, 체력시험은 10월 31일 날 화요일 날 봅니다. 그리고 인성검사 11월 9일, 면접시험은 11월 14일에서 15일 이틀간 나눠서 보게 돼요. 나눠서. 그래서 어떤 직종 같은 경우에는 언제 오세요 이렇게 발표가 다 나요. 자, 그리고 넘어가서 취업 지원 대상자, 이거는 뭐 아실 필요는 없는데 쭉 건너뛰어서 원서 접수 제출 서류, 이것도 설명을 좀 드릴까? 원서 접수 제출 서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응시 원서 있고 이력서가 들어가요. 그리고 자기소개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그리고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주민등록 초본 들어갑니다. 이 초본 같은 경우에는 병역사항 및 주소 변경을 모두 기재된 것으로 공고 발생 이후 걸 제출하셔야 돼. 올해 초 막 이런 거 안 돼.
자, 됐죠? 자, 그리고 해당자 제출 서류 있으니까 읽어보시고, 필수 자격 요건 제출 서류. 그러니까 우리 아까 그 무슨 간호사라든지 사회복지사 뭐 이런 거 있었잖아. 그죠? 이런 거 관련해서 제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대 요건 관련된 제출 서류 필요하겠죠. 당연한 얘기겠지만 조리원 쪽으로 시험 보시는 분들도 뭐 내가 기능사가 있는데 뭐 제출 이거 지금 하면 돼. 하면 돼. 이렇게. 그죠? 쭉 보시고, 그리고 근무 경력 관련된 유의사항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보수복무 읽어드립니다. 자, 일단은 현장 사무원 관련돼서는 보수가 연 2,581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보수가 쭉 있어요. 그래서 연봉 관련해서 가장 많은 게 아무래도 간호사 분이네. 보건사무원, 금연사업 쪽 상담해 주시는 분이 3,457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다가 정액급식비가 매월 아마 화성이 14만 원인가 그럴걸? 매월 14만 원을 따로 주고, 거기에다가 명절 휴가비는 보통 기본급의 몇 프로지? 75%인가? 경기도가 75%였던 것 같은데, 75%를 그 나눠가지고 추석이랑 설에 이렇게 줘요. 그러니까 추석 때 75%, 설에 75%. 이게 어느 지역은 60%가 있고 어느 지역은 75%가 있고 막 좀 다르더라고. 근데 화성은 정확히는 모르겠네요. 어찌됐건 그 정도 줍니다. 거기에 이제 플러스로 다른 수당도 있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수당 관련해서 뭐지? 가족 수당, 또 직급 보조비, 먼비, 이런 거 다양하게 있더라고, 경기도도. 자, 넘어가고 쫙쭉 봅니다. 화성시 채용 직무 기술서 있는데 요게 여러분들 화성시가 되게 고마운 게 공고문이 은근 꼼꼼해요. 그래서 화성시 공고문 볼 때마다 이 공고문 게시하는 공무원이 성격 자체가 참 똑부러지는구나, 일 잘하는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게, 이렇게 채용 직무 기술서라든지를 일목요연하게 각 직종별로 구분해서 해주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이거 해준다는 거 저희 같은 전문가들 입장에서도 이렇게 공고 나오면 너무 고맙지. 그리고 준비하는 수험생 입장에서도, 자, 우리가 화성시에서 이거 CCTV 통합 관제센터 볼 거잖아. 그죠? 근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역량은 요런 건데, 지식과 기술이 요런 지식이 필요하대. 그럼 면접에서 뭐 물어볼 것 같아? CCTV 관제 프로그램 활용 방법, 그리고 비상벨 응대 시스템에 활용된 능력, 비상벨이 울렸는데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거 물어보겠다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런 지식과 기술 필요한 사람을 필요로 하는구나. 화성시청에서 내가 면접에서 이렇게 질문하면 이렇게 대답해야지 라고 준비하기가 정말 좋아요. 자, 됐죠? 자, 쭉 넘어가서 마찬가지로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 관련해서, 그리고 화성시 공무직 채용 관련된 실험보조 쪽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쯤에 재배하우스, 그 다음에 우리 꽃 식물원 매표 관리도 있고, 자, 그 다음에 불법 노정상 관련된 내용, 그리고 요금 전산 업무 관련된 현장 사무원 쪽도 있습니다. 쭉 보면은, 그러니까 가끔 이게 보면 요런 전산 업무 보조에서도 컴퓨터 1급, 커말 1급 있으면 우대해준다, 워드 있으면 우대해준다, 이렇게 써 있었잖아. 근데 여기서도 왜 그런 걸 우대해주느냐 봤더니, 데이터 식별 능력, 목록 규칙 적용 작성 능력, 자료 수집 분류 능력, 통계 프로그램 활용 능력, 엑셀 다룰 수 있다든지 이런 거 하는 사람들 업무가 이러니까 요거에 관련된 내용을 하는 거예요. 자, 쭉 넘어가서 금연 상담사 관련해서 아까 그 사회복지 뭐 전공자라든지 아니면 상담 전공자라든지 혹은 뭐 간호사 면허 있는 분들 이렇게 이제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필요한 지식과 이런 내용들 자체가 금연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떤 옵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거 물어보겠지 당연히. 쭉 넘어가시고, 요것도 있어요. 요것도 우리가 그 기술 실무 관련해서 식당 조리원이 크게 보면은 교육청이랑 시청, 도청 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특히 급여적인 측면에서 교육청보다는 시도관청이 훨씬 낫지. 왜냐면 교육청은 그 이제 방학 기간에 그 급여가 없거나 적잖아요. 근데 이거는 계속 꾸준하게 나오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좋단 말이야. 근데 이제 관련된 어떤 뭐 글쎄 단체 급식소에서 근무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어떤 고무장갑 색깔, 도마 색깔에 따라서 뭐 해야 되는 것들, 집단 식중독이 일어나는 주로 된 그 식재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해썹이라든지 뭐 다양한 그 내용들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에 대한 그런 거를 아마 이 면접 볼 때 물어볼 거야.
그래서 요거에 대한 내용도 만약에 이제 내가 단체 급식소 근무하다가 한 5년 전에 이제 경력 단절됐다 하는 분들은 조금 공부를 좀 하고 가셔야지. 자, 넘어가고 쭉 도로 보수원도 나옵니다. 자, 요거 아까 얘기 드린 거 있죠? 도로 표면 복구, 포트홀 구멍 난 거. 그리고 소규모 도로 시설물 설치 및 철거. 그래서 막 그 간이 시설물 같은 거 뭐 꽃갈도 세우고 막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도로 배수 시설 등 유지 보수에 대한 기술 이해. 그래서 뭐 모르겠어. 내가 그 이쪽 관련된 그 지식이 뭐 이쪽 일을 해본 건 아니니까 그냥 아르바이트로 그냥 뭐 한 며칠 그냥 따라다니면서 한 거지. 일당 받으면서. 근데 그래서 자세는 모르겠는데 글쎄 뭐 업무 관련해서는 내가 봤을 때는 이 일이 별로 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연세 많은 분들도 이거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전혀 걱정할 필요 없어. 자, 쭉 넘어가시고 이력서 있고 자기소개서 있고 쭉 자기 검정 요건 경력 분야 서류 제출. 여기 있다. 자, 봅니다. 이거 봐. 화성시가 이거 엄청 꼼꼼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나하나 다 들어주잖아. 그죠? 되게 디테일하게 나옵니다. 이게 서류 전용 분류표도 그냥 단순하게 서류로 뭐 3배수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명확하게 나오지 않은 거는 어떻게 보면 채용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거든. 근데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철두철미해요. 자기가 서류에서 왜 떨어졌는지도 알잖아요. 여기 보면. 자, 제일 첫 번째 기본 배점은 응시 자격 충족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15점 주겠다. 15점이 빵점은 없는 거야. 빵점은 이거 안 되는 분들은 그냥 뭐 탈락이지겠지만 15점 주고 화성시 거주 기간. 제가 화성에 이사를 오래 왔네. 해가지고 아직 산지 1년이 채 안 됐어. 그러면 1점 받고요. 반대로 저는 여기서 10년 이상 살았어요. 5점을 주겠다는 거야. 그죠? 그리고 부양가족. 내가 부양하고 있는데 와이프가 있고요. 내가 애가 지금 둘이가 있는데 해가지고 그럼 3명이잖아. 그죠? 그러면 그거 해가지고 최대 5명까지 한 명당 1점. 나는 부양가족 나를 제외하고 부양가족 3명이니까 나는 3점이겠네. 이렇게 되는 거고. 그죠? 여기에다가 CCTV 같은 경우에는 업무 경력이 3년 이상 있으면 요거 1년에서 2년 미만은 이거 이런 식으로 하는 거. 만약에 1년 미만인데 여기는 없는 거라고 딱 나오잖아. 그죠? 이게 명확하단 말이야. 이렇게 깔끔해. 자,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로 관련된 사무 자격증이 요런 거 좀 어려운 자격증이 있다 그러면 6점이고 조금 쉬운 자격증이 있다 그럼 4점 준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리고 국민생활 기초 북한 이탈 주민 어쩌저쩌고 뭐 하는데 요건 대부분 요쪽으로 지원하는 분들은 요게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야. 그래서 이거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이것도 그 면접에서도 물론 이제 뭐 도움이 되는 지역도 있기는 합니다만 요즘은 공무직 관련해서는 그 공무원이 공무원은 아니거든. 공무직이 공무원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공직에서 근무하긴 하지. 그죠? 근무처가 시청, 도청 뭐 이런 데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공기관 혹은 공기업에 대한 바라보는 우리 국민들의 시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공직에서 일한다라고 해서 뭐 관직에 나갔다 이런 느낌은 아니지만 일반 직장이지만 그래서 내용적으로 자원봉사 실적이 들어가는 지역들 보면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예요. 남한테 봉사하기 위한 사명감 있는 분들 채용하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30시간에서 50시간 미만 있는 분들은 1점. 내가 100시간 이상 있어 3점 이런 거고 보통 뭐 이건 최근 2년 이내 국가공인기관 발급부만 인정한다는데 요건 자원봉사 실적 증명서에 대한 내용인 거예요. 근데 보통 그 자원봉사 같은 경우에는 헌혈에도 한 번 헌혈할 때마다 그 시간 배분해 가지고 그 해줘. 그리고 이제 또 그 뭐지? 그 무슨 365일 있는데 봉사활동 무슨 365 무슨 그 있거든 사이트가. 제가 이제 나중에 커리큘럼 설명하면서도 안내 드리겠지만 요거 들어가 있는 그 나라에서 하는 봉사활동 실적이 인정되는 봉사활동이 뭐가 있는지 그 사이트가 별도로 있어요. 오늘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 어디에 있는지. 자, 넘어가고 자, 그다음에 가산 점수 해 가지고 요 아까 말씀드렸고. 자, 세부 전형 농기계. 이것도 쭉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 실험 보조 쭉 있죠? 그래서 각 공고문 여러분들 다운 받아 가지고 그럼 내가 들어가려는 내용이 이런 것들이 있구나 라고 하는 거를 하나하나 보셨으면 좋겠어.
자, 그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격증 관련해서 다양한 기능사, 산업기사, 기상 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이 공무직 보는 분들 중에 기사 있는 분들은 좀 드물기는 하거든. 하다못해 기술사나 기능장 있는 분들이 공무직 보지는 않아요. 거의 뭐 교수급이잖아, 이분들은. 근데 뭐 있다. 그래서 내가 기사가 있는데 그럼 공무직 하지 말라는 소리가 이 뜻은 아니지만 대부분 이제 기능사 아니면 산업기사 있는 분들이 많이 도전하시는 것 같아. 자, 됐죠? 자, 쭉 넘어가고 나머지 것들 뭐 별거 없네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로 보수는 필기 없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가지고 어디 봅니다. 자, 일단은 그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의왕시, 화성시, 평택시, 경기도가 시험 과목이 똑같아요, 여러분. 공무직을 준비하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이 그래요. 선생님, 저는 경기도 화성시에 사는데 1년에 그러면 화성시 시험만 이렇게 손가락 빨면서 기다려야 됩니까?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 경기도청도 응시가 가능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화성 시민이 수원, 용인, 군포, 고양은 응시가 안 돼. 예, 고양 시민들만 볼 수 있고 용인 시민들만 볼 수가 있어요. 반대로 용인 시민분들은 화성시 시험을 못 봐요. 이해되시죠? 근데 경기도는 볼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좋은 게, 다행인 게도 뭐냐면 용인시랑 경기도는 시험 과목이 서로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둘 다 준비하려고 그러면 둘 다 수강 신청해서 둘 다 공부해야 돼. 근데 이 화성시 시민분들은 그냥 경기도에 해당하는 거를 공부하잖아요. 그러면은 화성도 대비되고 경기도도 대비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시험 날짜가 두 개가 다른 때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화성시를 내가 공무직 한번 도전해 봐야겠다 라고 하는 분들은 화성 요번에 이제 시험이 언제 10월 뭐 며칠 있잖아. 그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떨어졌어. 뭐 필기에 떨어졌어. 예? 그런 분들은 그 관련해서 이제 떨어졌네 하고 공부를 놓는 게 아니라 경기도청 또 보지 않습니까? 경기도청도 뭐 한 번에 많이 뽑을 때 많이 뽑잖아. 그래서 요것도 한번 도전해 보시는 건 나쁘지 않다. 시험 과목은 일반 상식과 지역 상식이 들어가고 지역 상식은 경기도청 시험에서 보는 과목이에요. 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자기소개서 강의를 저랑 서 박사님이 두 분이 했는데 여기 제일 밑에 보면 인성검사 있죠? 그리고 인성검사 제일 끝부분에 보면은 그 봉사활동 365라는 사이트를 제가 여기서 안내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수강해가지고 이 리스트가 열리게 되면 보시면 돼. 자, 첫 번째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경기도 지역 상식은 경기도청 시험이기 때문에 요번 화성 시험 보시는 분들은 당장은 공부 안 해도 돼. 대신 자기소개서 쓰기 전에 요거 두 개 보시고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쓰고 여기 보면 일반 상식 보이죠? 2023년 탑 일반 상식 요거랑 공부하시는 거야. 자, 1, 2 공부하고 그 다음에 필기 통과가 됐어. 그 다음에 면접 볼 거 아닙니까? 그죠? 면접 볼 때 이거 봐야 돼. 그래서 제일 처음에 자소서 쓰기 전에 자소서 내용 보고 그 다음에 필기 공부하고 그 다음에 면접 대비하고 그리고 만약에 화성시에 내가 합격이 되긴 됐어. 근데 난 화성시보다 경기도청도 한번 노려볼 거야. 나 높은 기관에서 한번 근무해보고 싶어 하는 분들은 이 지역 상식까지 같이 공부하면 둘 다 대비돼. 이해되죠? 요렇게 커리큘럼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의왕, 화성, 평택 또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리지만 화성분들이 의왕시는 응시 못해. 의왕분들이 화성시는 응시 못해. 시험 과목만 같을 뿐이에요. 근데 화성 시민이 경기도는 응시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설이에요. 이제 바로 내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되는데 공고가 오늘 나왔으니까. 근데 어찌됐건 시험이 이제 뭐 며칠이야? 딱 한 달 남았나? 10월 28일 날 시험이죠? 언제야? 10월 28일이었나? 그치, 10월 28일이잖아.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준비를 할 때 뭐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기간이에요. 이제 딱 한 달 남았어. 그리고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뭐 전년도 뭐 혹은 상반기 때 합격한 분들 얘기 들어보면 뭐 일주일 공부했는데 합격했는데요. 이런 분들 있지 당연히.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필기 시험은 나중에 프로테이지를 가져가지 않습니까? 최종 합격할 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능한 한 요번 긴 연휴 기간 동안에도 공부를 조금 하셔서 뭐 어떤 분들은 추석 끝나고 제가 10월 중순부터 시작하려고 이런 분들 분명히 있을 거야. 안 되는 거야.
공부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셔가지고 합격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격으로 가는 길 에듀피디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